자, 다음으로 2의 고산국어과를 하도록 하죠. 딱 제목을 먼저 체크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죠? 하지만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했을 땐 뭐 요 정도, 산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산이 나오면 결국에 어떻게 취현한다? 자연. 아, 그냥 자연에 관한 노래다 라고 하는 정보를 하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작자를 봤을 때 이는 알아주는 뭐예요? 사대부 중에 사대부죠. 그러니까 사대부가 얘기하는, 자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의 좀 전형적인 이야기가 나오겠다라는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봤을 때는 아니 사대부가 자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전형적인 이야기가 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뭐 하는 거? 자연에 대해서 와 아름답다 라고 예찬하는 거, 혹은 자연 속에서 막 공부하자 라고 하면서 막 배움을 정진하는 거, 이 정도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사대부가 자연을 대하는 뭐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했을 때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패턴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 중에 하나겠다라는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제 예측이 가능해질 거라는 거죠. 알아두셔야지 더 이제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3 국어과라고 하는 작품을 볼 건데, 여러분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충곡보다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자가 굉장히 좀 많이 쓰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게 뭐야, 쉽게 용어가 우리한테 확 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쌤이 좀 희소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자면요. 여러분들은 이 시조를 처음 보니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능 특강이라고 하죠. 자, 수특.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수완. 우리 EBS 연계 작품 연계를 다루는 그 이제 EBS 교재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미 다뤘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작품을 처음 보는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처음 보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적어도 한 회 정도는 공부가 되어 있고 아니면은 여러 번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선배들 같은 경우 이 작품을 딱 봤을 때 헉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나왔구나. 오히려 안심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3학년에 가게 되면은 수특하고 수완을 반영해서 이런 문학 작품이 출제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학을 내가 못해서 고생이다 라고 하면 그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가운 소식이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배들보다는 이런 EBS 교재의 반영 비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직간접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붙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처럼의 그런 뭐라고 할까, 지금보다는 연계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연계되는 방법이 좀 더 가지각색이 되겠죠. 왜 저번에 모의고사 한번 보고 나서 선배들이 되게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해 3학년 애들이 그걸 왜 그랬냐고 하면은 수특의 정철의 3위인 곡이 실렸어요. 정철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이제 그 정철의 3위인 곡이 실렸는데 실제로 모의고사에는 뭐가 나왔냐면 정철의 관동별곡이 나왔어요. 두둥. 이게 웬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기가 됐느냐라고 하면 작가 때문에. 작가 정철이 실렸으니까 그러니까 너네 한번 정철 거 풀어봐 라고 해서 3인곡 실어놓고 관동벽을 줬거든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연계라고 볼 수가 없는 측면이 더 크죠. 관동벽 공부 안 하면 진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부당하다고 해야 될까? 이런 연계가 여러분들한테는 오히려 한층 더 다가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공부할 때 부담이 좀 늘긴 하겠지만 그래도 생판 모르는 작품보다 한 번씩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작품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건데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는 선에서 어디 정도를 읽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 중이니까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 거 볼게요. 일수를 보니까 고산 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더니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아까 쌤이 뭐 잡았니? 산을 잡았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 정도로 잡는 거고, 자, 자연을 사람이 모른다 라고 했다. 주모복거하니 번님네 다 오신다 라고 했고, 자, 여기 주모라고 했는데 뭐가 여러분들 쌤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게 나왔어. 바로 앞에 얘기했던 거죠. 뭐가 나오고 옆에 풀초변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결국에 뭘 나타낸다? 초가집을 나타낸다.
자, 아까 기본 어휘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뭐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해둬야 돼요. 배경지식으로. 그 다음에 복거라고 했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 이 거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자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 한자가 나왔을 때 뭘 의미하는지 정도는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죠. 자,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살다라는 거야. 거라는 건 거주하다라는 소리니까. 자, 그러니까 초가집에 사니라는 거잖아. 자연을 사람들이 몰라. 그 내가 초가집에 사니까 번님네 다 오신다 라고 하면 이 초가집은 자연 속에 있는 그런 초가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친구들이 온답니다. 어집어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다를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무의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보는 패스하란 말이야. 뒤에 학주자를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죠. 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학문 요 정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문을 하리라. 사실 이것만 읽어도 크게 무리가 없죠. 다만 이제 주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힌트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주자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대략적인 의미는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연의 초가집에 살고 있더니 친구들이 오고 나는 거기서 공부하겠다라는 소린 거죠. 더구나 여기에 학주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학문하겠다라는 게 나왔으면 무의를 상상하고도 거의 그 얘기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예측이 가능해요. 왜냐면 여기 고가 나왔잖아요. 고, 대등. 그쵸? 그래서 아마 학주자 하는 거하고 무의를 상상하는 게 연결관계가 있을 거야. 비슷할 거야 라는 성격을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사실은 그 정도만 읽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면 일곡이 어디매요? 관암에 해비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일곡이 나왔잖아요. 뒤에 슬쩍 보니까 뭐야? 이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곡이 나오고 라고 했는데 벌써 3수가 2곡인데 6수가 5곡이라고 했으니까 눈치껏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1곡, 2곡, 3곡, 4곡 이렇게 가겠구나. 어디까지 가겠니? 제목에서 아까 9곡 담이었으니까 9곡까지 가겠다라는 거 예측 가능하죠. 그죠?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 중에서도 1곡이 있구나 라는 거. 그래서 거기가 어디니? 라고 얘가 물어봤는데 본인이 관암에 해비친다 라고 답을 했으니까 이건 일종의 뭐로 볼 수 있니? 문답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일곡 어디야? 라고 했더니 관암에 해비쳐. 여러분들 여기에 뭐 정도는? 암 정도는 알아줘야죠. 바위암이잖아요. 그죠? 바위야, 바위. 그러니까 바위에 해가 비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장소 어디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랬더니 이 바위에 해가 비쳐. 얘가 첫 번째야. 평무에 내 거드니 원산이 그림이로다 라고 했고 평무를 모른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오히려 내라고 한 단어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 내라고 하는 거는 안개야, 안개. 안개가 겉여지니까 원산이 그림이로구나 라고 했을 때 뭐요? 산 잡으셔야죠. 와, 산이 그림 같아 라고 했으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그냥 산이 그림이야 라고 해서 뭐 하는 거? 경치를 예찬한다 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 아니 결국에 산이라는 것도 자연이니까 자연이 그림 같구나 라고 해서 지금 뭐하고 있어? 경치 예찬하고 있다. 뭐 요 정도 잡아도 무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송간 녹주를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라고 했는데 송간에 라고 했을 때 얘는 뭐예요? 소나무 사이에 라는 거잖아. 녹준이라고 하는 건 밑에 뜻풀이 나와 있죠. 자, 뭐라고? 술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술병을 놓고 벗 오는 양 보겠다 라고 했죠. 자, 여기서 뭐 보셔야 돼요? 벗 오는 양이라고 하는 건 뭐뭐인 양의 그 양이잖아요. 자, 요거 지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친구가 온 건 아니고 그냥 소나무 사이에 술덩이 딱 놓고 뭐 하는 거야? 친구 오는 양 이 경치를 감상한다 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는 결국에 경치 감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규가 나왔을 때 페이크 문제가 이제 한 번씩 되게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왜 가령 이수에서는 친구가 오더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제 지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삼수를 봤더니 이 곡은 어디매요? 화암에 춤만 커다 라고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 역시 뭐예요? 이 곡은 어디야?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화암에 라고 해서 역시 바위라는 것만 읽으면 되겠죠. 화암에 춤만 봄이 가득해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문답. 그러니까 아까는 관암에 해가 비쳤는데 이제는 봄이 가득하구나 라는 것 정도 확인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춘 정도는 읽으시라는 거예요. 벽파에 꽃을 띄어 야외로 보내느라 라고 했는데 벽파.
파가 나오면 파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도에 꽃을 띄워서 곧이라고 돼 있는데 꽃이죠. 꽃을 띄어 야외로 보내노라 라고 돼 있는데 한 번씩 이제 이런 것들 묻는 학생이 있어서 여러분들 약간 쌤이 여기를 안 했는데 아래야 라고 하면은 보통 아라든가 으라든가 요 둘 중에 더 문맥상 잘 가는 걸로 읽으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뒤에 거에 된소리 자, 뒤에 거에 된소리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쌍디귿으로 읽으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 그래서 꽃을 띄어 야외로 보내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야외라고 하면은 뭐예요? 바깥이잖아. 바깥으로 보내겠대. 그럼 여기는 어디 있는데? 여기는 아까 화암 혹은요 자연에 있는 거잖아. 자연에 꽃을 띄어서 야외로 바깥으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이 바깥은 결국에 자연이 아닌 곳 어디가 되는 거야? 속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속세로 보내겠다.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알게 한들었더리. 자, 사람이 승지를 모른대. 그러니까 알게 한들었더리라고 했는데 이 행위는 앞에 있는 행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뭐 하는 거? 꽃을 띄워서 어디로 보내는 거? 속세로 보내는 행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이 승지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승지에 대한 뭐가 없더라도 개념 이 배경식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곳을 모르니까 알게 한들었더리라고 하는 건 알게 한 게 어떻겠어? 라는 건 좋다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설의라고 볼 수 있겠죠. 모르니까 알게 하자라는 거고 자, 또 하나 공부하는 중이니까 여러분들 승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흔히 명승지라고 얘기를 하죠.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름난 곳 이 정도는 조금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너무 아름다운데 모르니까 알게 해주자라고 해서 지금 삼수에서는 이곳을 알리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육수로 이제 건너뛰었어요. 오곡은 어디매요? 라고 물어봤고 역시 거기에 대해서 은병이 여기로다 보기 좋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여기서 은병 사실 여기에 알아야 되는 한자가 있는가? 뭐 딱히 은 정도? 스물은? 하지만 숨다라는 거 가지고는 문맥이 좀 통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넘어가냐면 이 형태가 똑같잖아. 일곡이 어디야? 이곡이 어디야? 그 다음 뭐가 나왔어? 바위가 뭐 어때? 그리고 뭐 바위가 어때? 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은병이라는 것도 사실 뭐야? 바위 같은 그런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더라. 은병이라는 거 역시 바위 같은 그냥 장소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런 장소가 있는데 보기가 좋구나 하고 그냥 퉁 치고 가면 돼.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 때는 최대한 뭐 한다고? 앞에 거에 좀 맞춰서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약간 속 터질 수 있으니까 쌤이 여기에 안 알아도 되는 거야. 암기를 안 해도 돼. 하지만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은병이라고 하는 건 숨은 절벽이에요. 절벽이 숨겨져 있다기보다는 이제 너무 뭐한데 아름다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여기가 보기가 좋답니다. 수변 정사는 소세함이 가히 없다라고 돼 있고 자, 수 정도는 읽어주셔야겠죠. 결국에 뭐야? 물이잖아. 자, 물변이라는 건 물가라는 소린 거야. 그래서 물가의 정사는 이라는 건데 자, 물가라는 것도 결국에 어디로 칭할 수 있는 거야? 자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연의 정사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맑은 모래인 건데 몰라도 상관은 딱히 없어요. 자, 물가가 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는 통한다는 거죠. 소세함도 가히 없다. 자, 소세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어려울까봐 밑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건 그냥 뭐 하면 돼? 잽싸게 확인을 하면 되겠죠. 기운이 맑고 깨끗한 거 이게 끝이었구나 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물가 정사가 깨끗하답니다.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 음풍하리라 라고 해서 강학이라고 했죠. 뭐만 읽어야 돼? 학이요. 자, 이 중에서 내가 학문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영월 음풍하리라 라고 했을 때 영월 음풍 한자성어인데 여러분들 여기에 풍이라는 거 나온 게 나왔잖아. 풍은 뭐겠니? 바람이야. 월은 뭐겠어? 영월은 풍이라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달월인 거고 그 다음에 바람풍자인 거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결국에 자연이야. 자연. 그래서 자연. 그러니까 얘는 학문도 하겠고 그 다음에 뭐도 하겠다는 거? 자연도 즐기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학문 플러스 자연 하겠다라는 소리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칠곡으로 갔네요. 칠곡은 어디니? 풍암의 추색이 좋다라고 돼 있고 마찬가지 암이 나왔으니까 그냥 바위 정도 라고 해서 칠곡은 다시 바위로 왔어요. 자, 바위는 추색이 좋다라고 되는데 추가 가을 추죠. 그러니까 와, 가을이 좋구나 라는 것 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야. 가을이 좋다.
청산 몇 개 치니 절벽이 금수로다 라고 해서 자 청상이라고 해서 청은 맑을 청인 거고 상, 서리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서리상 정도.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맑은 서리, 그냥 서리 정도. 10개 치니까 절벽이 아주 뭐구나 금수로다 라고 했는데 자 금수 조심하셔야죠. 왜냐면 우리가 금수라고 하면 보통 무슨 생각해요? 이런 금수만도 못한 놈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짐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자 뭐예요? 이제 고전에 나오는 이 금수라고 하는 거는 비단이에요. 비단. 그래서 자연이 너무 아름다울 때 이렇게 비단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서리가 얇게 쳐있고 절벽이 와 비단 같아 아름다워 짱이다 약간 이런 소린 거죠. 자 참고로 여기에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알아둔다라고 하면 요 정도. 청상이로 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 서리가 나오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보통 이런 걸 자꾸 물어보면 겨울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큰일 나요. 가을이에요. 가을. 가을을 나타내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절감을 나타내주는 소재가 나온 거죠. 한암에 혼자셔 앉아 집을 잊고 있노라 라고 해서 한암 뭐야? 한이 뭐예요? 차갑잖아. 차가운 곳에 혼자 있으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집을 잊고 있다 라고 하는 건 집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야? 혼자 있는 게 짱 좋다 이거죠. 이렇게 자연 속에서 뭐 하는 거? 좋은 경치 바라보는 게 너무 좋다라는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만족이 드러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수를 봤더니 구곡이에요. 구곡은 어디매요? 라고 해서 구곡은 어디니? 라고 물어봤고 문산에 세모커다 라고 해서 문산, 산 정도 읽으면 되겠죠. 산이니까 결국에 여기서도 뭐예요? 자연에 세모커다 라고 했는데 세모가 뭔지 몰라. 그쵸? 근데 알 필요 있을까? 쌤이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까 자연이 나왔잖아. 7곡은 어디요? 그리고 뭐 5곡은 어디요? 라고 했을 때 이런 장소가 이러해 라고 했으니까 세모커다 라고 모른다 라고 하더라도 문산이 또 이렇겠구나. 뭐 가령 앞에 나왔던 뭐 가을이 좋다라던가 아니면 그냥 진짜 보기 좋다라던가 뭐 봄이 가득하다던가 약간 이런 특성이겠구나 라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귀암개석에 눈 속에 묻혀세라 인 건데 세모커다 라고 하는 것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아까 쌤이 얘기한 대로 퉁치고 가면 되지만 그냥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냥 서늘하다, 춥다, 춥다 정도를 읽으시면 돼요. 자, 문산이 춥대요. 귀암괴석이라고 했는데 귀암괴석은 그냥 뭐예요? 이 희한한 바위, 이상한 바위가 눈 속에 묻혀 있구나 라는 거니까 아, 눈. 다시 말해 여기는 지금 언제라는 거야? 겨울이다 라는 소리겠죠. 아까는 가을이 나왔고 지금 여기 눈이라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를 통해서 겨울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보이덜까 하노라 볼 것 없다 하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유인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 여기서 뭐만 보면 돼? 인만 보면 되겠죠. 그럼 결국에 뭐예요? 사람이잖아. 사람은 오지를 않고 볼 것 없다 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오지 않은 거야? 이 자연에 오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오지도 않았으면서 거기 볼 거 없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야? 화자는 이 자연이 굉장히 좋다라고 외치는 사람이니까 오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경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산구곡가라고 하는 걸 한번 봤어요. 자, 어때요? 보면서 한자가 많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한자 많이 나왔을 때 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한자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찝어드렸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한자가 많이 나왔을 때는 뭐 한다? 내가 아는 거, 가장 그나마 쉬운 한자 콕 집어보고 하나로 풀이를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정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문맥을 통해서 충분히 큼직하게 파악이 가능하더라라고 하는 것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도 생각을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중곡 하면서 문제를 하나만 풀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를 우리가 지금 같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쌤이 문제를 준비를 했죠. 16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 때 사실 가 나중에 내가 더 자신 있는 거 가지고 뭐 하면 돼요? 풀면 되죠.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제껴놓고 그리고 나서 답을 찾는 거죠. 상충국을 놓고 볼까요? 상충국을 보게 되면 과거를 회상해서 현실에 덧없음을 환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과거 회상하는 부분은 일단 있어요. 엊그제 겨울 지나 뭐 이런 부분에서 이 과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능해요. 그런데 현실에 덧없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뭐만 놓고 봤을 때 가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에 덧없음은 없습니다. 왜? 봄의 자연이 좋아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음성상징어 사용으로 라고 했을 때 음성상징어가 있었을까?
음성 상징어는 소리라던가 모양을 흉내내는 의성어나 의태어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번 쭉 넘겨봤더니 뭐예요? 없어요. 벌써 여기서 일단 제껴집니다. 자, 점층적 표현으로 대상과의 거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점층 뭐 사실 딱히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상과의 거리감이라는 건 더더욱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 거리감은 뭐예요? 이게 꺼리는 것, 심리적으로는 꺼리는 것들을 거리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대상을 내가 별로 안 좋게 생각하거나 좀 객관적으로 다가가려고 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봄이 너무 좋아. 동화하고 있잖아요. X입니다. 역사적 인물들을 호명하며 회고적 분위기, 역사적 인물들을 호명하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았죠. 자연물을 통해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 나누다 보니까 5분밖에 지금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부분. 어디? 석양리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찾을 수 있는 거죠. 도화행하는 석양리에 피어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색깔 바꿀까요? 이렇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부분 때문에 가능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나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한번 해보긴 할까요? 나 같은 경우에서는 첫 번째 관암에 해비 친다 라는 부분에 나오네요.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일단 5번이라고 하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거 가도록 할게요. 자, 16번 옆에 17번을 보게 되면 보기를 참고해서 기역, 미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조선 시기에 시조와 가사는 노래로 향유가 되며 사대부들이 서로의 문학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이 되었답니다. 문학적 동질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됐다라는 건 보기에서 준 정보니까 챙겨야죠. 이런 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대부 시가에는 대화 상황이 연상되는 여러 표현으로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이 관습화가 되어 있더라 라고 했으니까 대화 상황이 연상될 수 있겠구나, 공감을 유도하는 방식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이제 내용하고 맞는지를 맞춰봐야겠죠. 기역을 봤더니 기역에선 청자와 화자가 서로 동질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질문하기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라고 했어요. 지금 기역은 이 부분이죠. 홍진의 묻힌 본래 이내생이 어떠합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 속세 사는 사람들아 내 생애가 어떠하니? 라고 물어본 부분은 동질적이지 않죠. 화자는 어디 있었고 아까 자연, 살림에 있었고 그리고 이 청자들은 전부 다 속세에 살아가고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땡이겠네요. 자, 니은에서 청자를 불러들여 함께했던 지난날 경험을 상기시키며 동질성 회복을 권유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 니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스라 라는 부분이래요. 자, 이거는 청자를 불러들여서 이봐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자 라고 불러들였으니까 가능하겠는데 지난날의 경험을 상기시켰어요. 산수 구경하자라는 건 지금 하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뭐예요? 나와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X인 거고 지난날 경험은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 3번에 디귿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디귿 요 부분이겠네요. 디귿에서는 지금 준중이 비었거든 날대려 아래와라 라는 부분이에요. 이걸 놓고 디귿에는 화자가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며 자신의 뜻과 같이 할 것을 청자에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상대의 부탁을 수용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야 술동이가 비었으면 나한테 말해. 상대의 부탁이 일단 뭐 하지 않았어? 나오지 않았어. 그쵸? 그리고 나한테 말해줘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술 채워줄게 라는 소리잖아. 자신의 뜻과 같이 할 것? 이라고 하는 것도 딱히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 4번 보니까 리을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리을은 이쪽으로 여기로 가야겠어요. 사람이 승지를 모르더니 알게 안 들었더리 라고 하는 부분. 사람들을 일깨우려는 화자의 생각을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해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들을 일깨우려고 한데 왜? 승지를 모르니까 승지가 여기인 걸 알게 하자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맞고요. 청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시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뭘 겨냥한 표현이야? 서리법을 겨냥한 표현이겠죠. 요거는 결국에 서리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4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유인은 오지 않고 볼 것 없다 하더라 라는 부분이에요. 미음에서는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느니 눈으로 확인했어? 아니지. 여기서는 오지도 않고 얘기를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주장하는 이 자체가 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한 사실만을 믿어야 한다 이런 게 아닌 거죠. 그 말을 청자에게 전하며 조언? 아니야. 그쵸? 자, 17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8번 우리가 했던 거니까 요건 건너뛰고 19번 가야겠네요. 여기를 보니까 이번에는 A에서 F를 중심으로 가하나를 이한냉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의 화자는 거처인 A를 나와 라고 했는데 이것도 일단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아이고, 쌤이 아직 다루는 게 좀 서툴어. 요걸로 A는 수간목, 자 B는 정자, 그 다음에 C가 시냇가였었고요. 그 다음에 D가 고산구국담이고 E가 관함이었습니다. 다시 이걸 넣고 볼게요. 자, 거처인 A를 나와 수간목을 나와서 B와 C의 장소로 옮겨 다니고 있다라고 했는데 B, C, 정자와 시냇가를 옮겨 다니고 있죠. 이거 일단 적절하겠네요. 자, 나의 화자가 소개하는 E와 F는 자, E가 어디였었고 관함이었고 그 다음에 F는 어디였었고 F가 아까 F를 체크 안 했구나. 풍암이고요. 이런 것들은 무엇을 D라고 하는 고산구곡담을 구성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대등한 거 맞죠? 자, 3번 가와 나의 화자는 각각 B와 E를 주위에서 가장 빼어난 경치로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예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가에서 전부 뭐예요? 봄에 자연이 좋다라고 해서 완전 예찬하고 다니잖아요. 그 중에서 뭐가 정자가 최고야 있어요? 그 중에서 정자?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관함에 해 비친다. 와, 그림이다. 라고 했지. 이 중에 여기가 최고야. 있어요? 없죠. 가장 빼어난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3번이 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됐고, 나머지 부분은 안 해도 되겠죠? 해줘야 되나? 자, 마저 볼게요. 그러면 가의 하자는 A에 인접한 맑은 풍경을 이라고 했는데 A는 수간목인 거고 벽계수 앞에 두고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자신이 D의 터를 정함으로써 고산구곡담을 정함으로써 생긴 변화라고 했는데 A는 어떤 변화가 생겼어? 풍을 주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다음에 이 D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가 뭐 하겠다? 공부하겠다라는 거니까 요거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새 속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자연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자연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속세에서는 지금 이렇게 자연을 볼 수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가의 화자는 C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보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F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C 같은 경우가 아까 시냇가였었고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명사의 좋은 물에 잔 씻어 부어두고 명루를 굽어보니 떠오르니 동화루다. 그러니까 명루란다. 청류. 그리고 물은 가깝도다. 저 매이 긴 거이고 라고 했으니까 물 구워봤고 그 다음에 저 매도 쳐다봤고 이거 가능하겠고 나의 화자는 F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라고 했고 자 나의 화자는 F라는 부분이 아까 풍암이잖아요. 그쵸? 풍암을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풍암을 보면서 청상, 서리를 봤었고 절벽이 비단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으니까 집을 잊을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지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19번에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을 봐야겠네요. 보기를 활용해서 나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기를 봤더니 보기 2의 세계를 기록한 연보에는 그가 구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의구곡 음병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본받았다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아까 나왔던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좀 풀리겠죠. 원래는 주자가 무의구곡이라는 곳에서 후학을 양성했어. 그러니까 뭐야? 교육을 했다라는 거죠. 그걸 본받아서 지금 고산구곡에서 뭐 했답니까? 그런 일을 했대요.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뭐 하는 애들이겠니? 공부하는 애들. 한편 그가 고산구곡 곳곳에서 지인과 교류한 경험을 소개한 송애기라고 하는 새로운 책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바르게 도리를 찾으면 군대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연으로부터 뭐 하자는 거야? 뭔가 배울 점을 찾자라는 거죠. 자연으로부터 배울 점을 찾자. 자, 요 얘기를 하고 있다네요.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봐야겠죠?
1번에 고산국옥에서의 생활에 대한 송혜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고산국옥의 작가와 번인들의 교육 장소로 활용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어. 아까 뭐라고 했었으니까 여기에서 교육 했다라고 한 게 나왔으니까 가능하겠죠. 그럴 수 있겠다. 작품 창작 이후에 관련한 연보 기록을 참고할 때 학주자를 하려는 작자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 왜? 더 많아졌다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라는 거는 그럼 거기서 나도 같이 공부할게 라고 했으니까 긍정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3번 정사에 대한 연보를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이기도 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에서 은병이라는 게 아까 어디에 나왔었으니까 오곡에 나왔었거든요. 은병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가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선택된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구나. 왜냐면 여기에 전부 다 아까 1곡, 2곡, 3곡, 4곡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거기 어디야? 장소 개념이었으니까 요거 가능하겠죠. 그런가 하면 참된 질감과 관련된 송혜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강학과 영월음품은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위. 아까 인간과 자연이 별개가 아니다 라고 했잖아.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이라고 한 게 나왔으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5번 자연에 대한 감상에 대한 송혜기의 기록을 참고할 때 바위 덮은 눈은 자연과 합의를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물론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어디 부분에서 눈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다라고 하는 부분은 근데 그래서 내가 하나가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참 아름답구나라는 표현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자연과의 합의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답이 몇 번? 5번이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0번까지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고전시가 지문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중국하고 고산국어과에 해당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면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했는데 강의 끝나고 나서 복습을 좀 살짝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복습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문제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지문쌤이 분석을 할 때 너네 이런 게 나오면 이거야 라고 알려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기본 어휘, 여기서 들어가는 생각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간 나왔을 때 써먹을 수 있게끔 아시겠죠? 그래서 복습을 꼭 하실 거라고 믿고 쌤은 다음 고전 소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 소설에서 볼게요.